자, 리버풀과 나폴리 경기고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 오늘은 웨스트골이랑 나왔죠. 김민재 대 살라. 자! 와! 확실히 살라는 최근에 좋아. 와! 됐다. 가자. 드리블. 빠르다. 이거 밀었잖아. 밀지 않았나? 밀었는데? 리버풀이 경기 초반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날카로운 공격은 몇 차례 안 나왔죠? 좋다. 흐비차 잘 빼줬고 은돈벨레! 흐비차 진짜 잘한다. 살라 1대1 이거는! 막았다! 와! 메릴 미친 선방. 오비구나. 그래도 미친 선방. 와. 자, 리버풀과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인데요. 일단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 모두 4-3-3으로 나왔고, 리버풀은 조일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4골 차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홈에서 좀 다득점을 노렸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풀백을 굉장히 높게 공격적으로 배치를 시켰어요. 살라도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오른쪽 측면도 굉장히 높게 풀백이라던가 이제 밀러의 전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랑 굉장히 자주 맞대결을 가졌고, 살라 선수의 왼발 패스가 키패스까지 연결되는 장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확실히 살라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왔을 때 공격적으로 리버풀이 훨씬 더 수월함을 느꼈다. 물론 전반전 스코어는 0대0이긴 했습니다만은 살라는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 전반 움직임에서도 좀 나타났고요. 나폴리가 상대가 높은 점유율로 리버풀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어떻게든 패스도 좀 돌려보고 숫자를 두면서 경기 운영을 했는데, 경기 중반까지 나폴리가 잘 버텼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리버풀의 패스가 뒤로 갔을 때마다 계속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대응을 했어요. 리버풀은 풀백도 올리고 티아고는 파비뉴 옆에 배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리버풀이 포메이션으로 나섰을 때는 2-2-6 정도의 6명의 공격 숫자를 배치하면서 나폴리를 좀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여기에서 미드필더라던가 다른 선수들을 내리기보다는 오시면은 그냥 전방에서 코나테와 반다이크를 묶어두는 역할을 해주고 4-5-1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양쪽에 이제 공격수들, 흐비차와 폴리타노 정도만 이제 2선 두 줄 수비의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공격적으로 숫자를 늘렸을 때 6명까지 늘어나는데 나폴리는 최후방의 3선에 이제 수비 숫자는 4명이었거든요. 수비 숫자에서 열세에 놓였는데 이거를 라인 올리는 대응을 통해서 리버풀의 체력 소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가능했던 부분들은 은돈벨레랑 잠보안 기사가 각각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 수비를 어느 정도 커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리버풀이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에서의 부드러움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순간부터 은돈벨레의 수비 커버도 좀 부족했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살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워낙에 많은 수비수들, 나폴리의 많은 수비수들을 잡아두다 보니까 리버풀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흐름들은 조금씩 이어졌거든요. 오늘 왼쪽 윙에 커티스 존스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조금 더 오프 더 볼에서 강점이 있고, 살라의 왼발 패스를 정말 좋은 타이밍에 박스 안쪽에서 받아줄 수 있었다면 이 경기 리버풀이 한 골 정도는 가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에서 살라가 풀어주는 것만큼 왼쪽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리버풀이 경기를 어느 정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티스 존스는 좀 전반전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티아고 나왔는데 리버풀 중원에서는 이거 티아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파비뉴 옆에서 풀어주는 움직임이라던가 탈압박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볼 간수도 좀 수월했고, 나폴리는 그런 위쪽에 숫자를 많이 둔 리버풀을 상대로 풀백을 안 내렸어요. 센터백 2명을 어떻게든 빌드업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전반 중반 이후에 웨스트그루 쪽에서의 롱패스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내주다 보니까 그만큼 나폴리가 위기 상황을 좀 많이 맞이했었고, 김민재가 오늘 좀 바빴어요. 피르미노 움직임도 피르미노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움직임 하다 보니까 피르미노도 체크를 해야 되죠. 살라도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해줘야 되죠. 어느 순간 피르미노는 중앙에 버티고 있고 살라가 내려가서 받아주는데 그것까지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비 좀 커버해야 되는 범위들이 좀 넓어졌어요. 김민재 선수가 좀 상대 하프라인까지 막 살라를 쫓아가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만약 오늘 올리베라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흐비차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리버풀이 원하던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김민재 선수는 살라라는 좋은 공격수를 상대하고 리버풀이라는 좋은 팀을 상대하면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장면들이 전반전에 있었어요. 물론 무실점이겠지만 살라가 옵사이드로 이제 판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고개 돌려서 살라 위치 확인하는 순간 뒤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살라의 순간 속도도 대단했고 메렛의 선방에도 대단히 좀 놀라운 상황이긴 했지만, 확실히 오늘 살라를 상대하는 김민재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공격수, 물론 살라를 예전에 1차전 때 상대해보긴 했지만 확실히 수준 있는 공격수를 상대하는 게 좀 김민재에게는 부담이고, 이게 오늘 경기 좀 퀘스트가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는 늘 우리가 볼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전반전 이야기도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과 나폴리 일단 전반전 0대0이었고 지금 이대로 끝나면 나폴리가 1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전 결과만 봤을 때는 리버풀보다는 나폴리가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밀러 주저앉았습니다. 밀러 못 뛰나요? 오늘 밀러 전반전의 활동량도 괜찮고 오늘 살라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데는 밀러 활약도 분명히 있었는데, 자 결국 밀러 대신 엘리엇 투입, 이거는 좀 변수네요. 한다. 1준비한다. 김민재 붙였고 잘 붙였다. 와 리버풀 나폴리가 먼저 넣었어요. 이러면은 조일이 나폴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나폴리 강하다. VAR 보긴 하네요. 옵 같은데? 웨스트고리가 잘 넣긴 했는데 이거 옵 같은데요. 옵이네. 그래. 와 김민재 미쳤다. 와 살라랑 몸싸움 완벽하게 이겼어요. 자 반대 흐비차 있고, 흐비차 쪽 왼발 와 리소. 김민재 수비부터 시작. 반데이크. 나온다요?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살라 결국 득점. 와 나폴리 무패 깨지나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살라가 넣었어요 결국에. 이건 김민재가 같이 못 떠주고 좀 아쉬운데요. 반데이크 놓쳤어요. 이거는 근데 뭐죠? 반칙인가요? 옵이네? 놓쳤는데 누네즈가 집어넣었을 때는 옵사이드. 온인가요? 지엘린스키가 있었구나. 이거 온 같은데. 득점 인정됐어요. 온사이드. 누네즈 골. 자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 조별리그 6차전 끝이 났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2대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노팅엄 포레스트한테도 졌고 리즈 유나이티드한테도 졌어요. 노팅엄한테는 딘 앤더슨이 진짜 대단한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리즈랑 경기에서도 이제 멜리에 골키퍼가 대단한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결국 리버풀이 최근 경기에서 리그 경기에서는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제 나폴리에게 1차전 패배를 서력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누네즈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누네즈는 좋아요. 높이도 있고 헤딩에서의 강점, 속도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누네즈가 투입된 다음에 코너킥 장면에서 누네즈가 머리에 공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었고, 살라가 선취골을 기록을 하면서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경기 막판에 반데이크 헤더 이후에 누네즈의 마무리,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VAR 체크 결과 지엘린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누네즈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는 온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이제 2대0으로 리버풀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김민재가 전체적으로 전반전보다 저는 후반전에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실점 장면이었던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경합을 정확하게 좀 못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누네즈는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좀 쌩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왼쪽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를 살짝 멈춤 동작 가져가고 속도로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김민재를 속도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거든요. 누네즈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툴이 좀 좋다,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 후반전 초반에는 분명 리버풀이 좀 비상이었습니다. 밀러가 부상으로 빠졌고 엘리엇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 밀러의 부상 상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버풀이 올 시즌 계속해서 좀 아쉽다라고 평가받는 게 결국 미드필더진 쪽에서의 보강이었는데, 부족한 미드진의 뎁스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9분쯤이었나? 김민재 선수가 살라를 대인 수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폴리라고 봐야 되겠죠. 나폴리의 수비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9분에 김민재 선수가 살라 선수를 대인 수비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었거든요. 살라가 너무 대단한 공격수고 왼발이 날카롭고 빠른 공격수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알고서 막는 것과 직접 전반전에 뛰어보고 이렇게 대응해서 막아야지는 분명 다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전에 옵사이드 장면, 그 장면이 트랩을 의도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걸었든 그렇지 않았든 저는 모하메드 살라에게 뒷공간 내주는 거는 크게 이상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90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라와 비슷한 라인에서 뛰는 게 아니라 후반전 들어서는 살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뒤쪽에 포지셔닝을 하면서 살라 선수를 좀 잘 마크를 했는데 그래도 팀이 2대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결과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폴리가 정말 개막 이후 무패행진은 무패행진이었는데 최근에 연승이 9월 4일부터 연승이었거든요. 라츠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챔스 리그 포함해서 13연승이었는데 13연승이 지금 안필드 원정에서는 마감이 됐어요. 이게 나폴리 선수들한테는 또 스팔레티 감독에게는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패배했어도 1차전의 다득점 승리를 바탕으로 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고 이제 나폴리는 아탈란타 원정 그리고 엠펄리랑 홈에서 경기 이후에 우디네제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인터밀란, 월드컵 이후에는 인터밀란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월드컵까지 딱 3경기 남았거든요. 리그 1위 순항하고 있는데 아탈란타랑 우디네제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월드컵 이후도 나폴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은 이제 토트넘과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더비 카운티와의 리그컵 경기.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4골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조 2위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필드에서 최근에 리그 흐름에 좋지 않은 흐름을 깨고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폴리를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기록했다는 것은 리버풀 선수단에게도 또 리버풀 팬에게도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호스퍼도 최근에 리그 흐름이 좋지 못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원정이긴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까지 만약에 잡아낸다면은 리버풀은 또 한번 다시 좀 궤도에 오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밀러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김민재와 살라의 대결, 반다이크와 오시맨의 대결, 그리고 이외에 선수들도 워낙 잘해줬지만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확실히 좋은 대단한 클래스 간의 좀 대결이다 보니까 90분 또 추가 시간 포함해서 한 100분 정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던 경기였고 앞으로 나폴리는 이 패배를 어떻게 좀 잘 극복할지 리버풀은 오늘 경기 승리 이후로 다시 한번 어떻게 치고 나갈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